였으므로 제24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자치국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자치국장 이순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님,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원경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지민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이윤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윤식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8쪽 행정자치국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6,310만 4천 원이 증가한 203억 7,594만 원이며 소관별로 세부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8쪽 자치행정협치과 세입예산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사업 1,837만 6천 원이 감소함 1억 6,265만 5천 원입니다. 18쪽 교육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진로 진학사업 운영비 1,550만 원, 팽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2억 5천만 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자 배치 지원 등 국고보조금 124만 3천 원, 서부 청소년 시설 건립 등 도비보조금 9억 13만 7천 원이 증가한 93억 2,320만 6천 원입니다. 19쪽 회계과 세입 예산은 2억 원이 증가한 86억 1,959만 원으로 공공청사 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를 위해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교부받아 증액하였습니다. 19쪽 정보통신과 세입 예산은 자치단체 온나라 문서 2.0 전환 구축 등 위탁비 반환 수익금 2,460만 원이 증가한 3,75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45쪽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억 5,509만 1천 원이 증가한 2,733억 1,384만 9천 원이며 소관별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쪽 자치행정협치과 세출 예산은 5,594만 8천 원이 증가한 70억 9,145만 5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국내 자매교련도시 외빈 초청 여비 720만 원, 국내 교류도시 시민대표단 참여여비 800만 원, 장기 취업 북한 이탈 주민 힐링캠프 1,000만 원, 평택항 되찾기 시민운동사 발간 및 출판 기념식 3천만 원, 청소년 교과서 밖 내고장 바로알기 교육 700만 원, 인권보장 증진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5천만 원, 관군 합동 워크숍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4,385만 2천 원, 일반 운영비 1,7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9쪽 교육청소년과 세출 예산은 19억 3,119만 6천 원이 증가한 457억 7,623만 7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2억 5,404만 원, 팽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2억 5천만 원, 대학 입시 박람회 및 설명회 1,550만 원, 청소년 자유공간 지원 7,050만 원, 물품 구입비 보증금 1억 2,571만 원, 서부 청소년 시설 건립 12억 8,500만 원,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청소년 쉼터 운영 등 4개 지원 사업에 248만 6천 원, 고3 수능 후 비전 콘서트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7,40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3쪽 회계과 세출 예산은 2억 3,215만 원이 증가한 76억 4,270만 3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가 1명 증가됨에 따라 수당 등 415만 원과 통근버스 임차 운행을 위해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청사 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를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4쪽 정보통신과 세출 예산액은 1억 4,516만 2천 원이 증가한 45억 244만 5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홈페이지 백업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구입 1억 2,500만 원, PC 보안 프로그램 구입에 2,016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액의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 종합관제사업 소속안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주정차 위반 음성알림 서비스 시스템 구축비 1억 3천만 원이 증가한 65억 1,922만 6천 원입니다. 171쪽부터 204쪽까지는 행정자치국 소관 읍동에 대한 세출 예산안이며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재형 의원입니다. 네, 올해 1차 추경 지금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세출이 한 23억 정도 증감했다고 나오는데 증액 23억 정도.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평택항 되찾기 시민운동사 발간 3천만 원 이런 추경에 올라왔는데 책자 발간하고 이제 출판 기념식 행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책자 발간은 어디서 하게 되죠? 이게 지금 평택항 되찾기 시민운동 본부에 거기에서? 있습니다. 예. 평택항 수 범시민운동본부 이쪽에서 이제 책자 발간을 예, 그렇습니다. 하시는 건가 보네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때 뭐 당진항하고 소송하고 뭐 이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그런 자료들 그런 경제 분쟁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시민 단체하고 우리 행정하고 정치권의 다양한 노력으로 인해서 당진과 긴 평택항 경계 분쟁 시기 동안 고생을 한 그런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또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발간사를 하고 출판 기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4월 기간은 이제 4월부터 해가지고 출판 기념식은 언제 하나요? 지금 총선 끝나고 나서 총선 끝나고 4월 중에 좀 할 것 같습니다. 4월 중에요. 네. 그럼 책자도 어느 정도 지난번에 이게 이제 22년도에 네. 일단 시민운동사 발간을 했었는데 좀 부족분이 있어서 그거 추가로 발간하고 그리고 발간하고서 끝나는 것보다 이렇게 모여서 자축하는 행사를 갖는 출판 기념식을 갖는 게 좋겠다 해서 이거 금액하고 같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기존에 했던 게 있고 추가로 좀 더 책자를 발간한다.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이게 지금 이제 이 굉장히 그 사업 취지는 좋은데 이게 지금 도에서도 지금 계속 줄이려고 하는 그런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쪽 그 서탄면이나 세교동 이쪽 마을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주로 소외계층들 어르신들이나 저소득층 계층 쪽에 집중이 많이 되고 있고요. 특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물론 계속 지적이 되어 왔지만 중복되는 사업들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좀 보다는 새로운 사업들 발굴하려고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한 실적이나 성과를 좀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나갈지 유지를 할 건지 아니면 축소를 할 건지 발전시켜 나갈 건지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주민을 위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다음에 그런 서비스도 그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 서비스도 제공하고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계속 사업이 좀 축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 것 같고 이거를 좀 지금 인원도 지금 올해 이제 줄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산이 좀 감액된 거고 이거를 만약에 이제 도에서 이런 사업을 이제 중단을 한다. 그러면 이제 저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고 여러 가지 그런 결과물이나 이런 걸 좀 확인을 해가지고 그렇죠? 만약 도비가 지금 완전히 지금 30%인데 이게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진 않았는데요. 네.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사업들하고 중복이 되고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좀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각 시군의 추세를 보면은 증가하는 것보다 줄여가는 추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 한번 성과를 분석을 하고 향후에 이걸 지속시켜 나갈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해주시겠습니다. 도비도 지금 19년도에 개소한 데는 70%를 지원했다가 20년 이후는 50%. 그러면서 계속 도비가 줄고 있어요. 작년까지 맞습니다. 작년에 50대 50이었었는데 네. 올해 도비가 30으로 줄고 지방비가 시군비가 70%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이게 지금 이번에 삭감 이게 좀 감소된 게 이제 외국인 유아 학비를 이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나 봅니다. 24년 3월부터. 이제 기존에는 이제 7대 3으로 이제 저희가 30%를 부담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전액 본인들이 이제 전액 부담을 한다 그래가지고 저희 시비 부담 부분이었던 그 부분을 삭감하는. 네. 그 전에는 30%를 저희가 부담을 했었는데 지금 도에서 100%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그 사립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비는 이제 저번에 그 조례 통과하고 나서 해가지고 이게 이제 3월부터 이제 지급이 되나 봅니다. 예, 저희 추경이 3월에 추경 이제 있기 때문에 통과되면, 추경이 이제 예산이 성립이 되면 3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네. 이 진로진학 프로그램에서 지금 이번에 그 대학 입시 박람회 및 설명회 이제 그 상당 강사료하고 부수료 이게 지금 추가된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이게 없었나요? 그 대학 입시 이 박람회나 설명회 할 때? 예, 조금 설명드리면 이제 저희가 이 진로진학 관련해 가지고 평택시 교육지원청이나 경기도 교육청에서 1년에 약 6,750만 원 정도의 이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은 저희가 진로진학 박람회라 그래가지고 이제 소서벌 레포츠 공원에서 한 이틀 정도 추진하는데 이제 다 쓰게 되는데요. 요번에 1,550만 원이 확정 내시가 되면서 더 추가로 이제 편성이 추가로? 도교육청에서 더 줄 수 있다고 연락이 와서 또 말씀드리면 이제 대학 입시 박람회 때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22년도에 부스를 20개를 운영했었습니다. 근데 그 상담 부스가 워낙 부족하고 희망이 많아서 23년도에 30개로 늘렸습니다. 근데 예약이 30분 만에 오픈한 지 30분 만에 차서 올해 좀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가
이 예산이 추가 반영되면서 25개를 더 확보해가지고 올해는 55개의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서 55개. 그럼 4시간 정도 하나 봐요. 그 상담을. 아, 이제 그 전체 상담 시간이 4시간이고요. 개인별 상담은 약 30분 정도. 30분 정도. 그러니까 상담 선생님 한 분이 4시간 동안에 8명 정도. 8명 정도 하는 예. 거예요. 그럼 이제 55명이면은 440명까지는 예, 커버 가능합니다. 그래도 좀 부족하겠네요. 그죠? 근데 그 대학 입시 예, 그리고 설명에 뭐 참석하는 학생들이 많을 테니까. 예, 학부모. 예, 그날 한 약 2,000명 정도가 이제 왔다 가는 부분이니까요. 약 그래도 한 40% 정도는 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그렇죠. 2,000명 정도 방문을 하면 이제 다 상담을 못 하고 4분의 1 정도 되는 거네. 4분의 1. 아, 예, 예, 20%좀 넘는 거죠. 4분, 예, 40%가 아니라. 그리고 추가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제 정시 설명회도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거 요 예산이 편성되면서 그 기존에 그 대학 박람회 때 상담 부스가 늘어나면 공간이 한정적이라서 대학 부스를 조금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요. 정시 설명회 때도 상담 부스 10개를 올해는 처음으로 한번 도입해 볼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휴카페 이게 지금 청북점은 올해 1월에 개소를 했고 신평점은 4월에 개소 계획인가 봅니다. 예, 아마 그 확정은 아닌데 개소식은 5월 1일 정도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신평점이 이제 새마을금고를 무상으로 쓰다 보니까 건물이 조금 노후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공사 중에 외부에서 누수가 좀 많이 유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잡느냐고 내부는 이제 저희가 잡았는데 외부는 새마을금고에서 또 별도로 좀 공사를 해주셔서 현재 누수는 잡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북점에 비해서 조금 시기가 늦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군데 중앙 소사벌 포승 이건 7월 정도 개소 예정이고요. 예, 뭐 여기는 없습니다만 중앙하고 소사벌은 이제 설계가 이미 발주가 이제 설계 발주를 하기 위한 저희 용역 이제 과제 산출서 의뢰가 이미 들어간 상황이고요. 아마 순서는 그래서 중앙과 소사벌은 최대한 저희 7월까지 한번 맞춰보려고 하고요. 포승은 그거보다는 한 템포는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집기 같은 게 포승은 지금 안 들어가나 봐요. 그 예산에 없길래. 예, 그 이제 아무래도 좀 시기가 이제 참고로 그 원래 포승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이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쪽 이용자분들하고 얘기가 잘 돼서 근데 이게 저희 나라 말이 이게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이 느끼는 게 다른지 최종적으로 확인되던 상황에서는 서로가 사용하는 면적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쪽을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에 보시면은 포승도 그 임대료가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하고 하다 보면은 중앙하고 소사벌보다는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저희 뭐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그 산출 내역에 한 가지 코인 노래방 기계가 이 금액이 중앙 소사벌하고 틀려요? 똑같은 제품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신평하고 요거 이제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당초 이제 위에 보신 400만 원짜리는 본 예산일 때 저희가 이제 편성한 그 당시 확인해서 400으로 잡았던 거고요. 밑에는 이제 그새 좀 올랐습니다. 그새 그래서 올랐어요. 450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잡은 상황입니다. 금액이 다르게 표기되어 있길래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청소년 쉼터 운영하고 뭐 이런 국비 지원되는 게 뭐 몇십만 원씩 이렇게 이게 추경에 이렇게 올라 저 도비 이런데 거기서 계산이 잘못됐나 봐요. 인건비 막 이런 거 뭐 27만 원 막 이렇게 올라왔던데. 예, 이게 그 아시지만 저희가 이제 본 예산 작업할 때는 간해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요.
이제 그쪽도 이제 연말에 예산이 확정되면서 최종 내시가 내려오면서 국비가 조정되면서 이제 도비 시비가 다 같이 조금씩 조정되는 몇십만 원씩 부분입니다. 이렇게 예. 받겠더라고요. 간해시로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리고 회계과 그 안심 비상벨 설치 이거는 이제 작년 말에 이제 특조금으로 2억이 편성됐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행하는 건데 이게 공공청사의 이제 여성 화장실에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비용이 되게 비싸네요. 이 비상벨 하나에 이렇게 가격이 250만 원씩. 네, 이게 이제 조달청에 우수 조달 제품으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게 또 유지 관리비도 월 16,000원 1년간 1년 이제 무상 유지 뭐 지나면. 근데 이 조달청에 보면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제품들이. 네, 제품은 여러 가지 있을 거. 그래가지고 이 꼭 필요하긴 한 건데 이 굉장히 단가가 비싸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조례는 이제 야외 화장실, 야외나 이렇게 좀 뭐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화장실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비용은 이제 네, 우리 공공청사에 청사 내 청사 내부에 화장실이고요. 그 의무사항은 아니고 의무사항은 아니고 조례상 야외 화장실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인데 네. 예, 이거는 뭐 그 권고 정도 권고? 되는 사항.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으니까 잘 비교해가지고 좋은 제품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통근 버스는 지금 한 노선이 추가되는데 이 어디가 시내 노선이 하나 추가되는 겁니까? 예, 현재 4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네. 임차 버스를 한 대 더 넣게 되면은 우리 운전직 공무원들로 해서 그 용의동 쪽에 지금 현재 안 들어가고 있는데 그쪽에 직원들은 많이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용의동 사는 직원들이 차를 좀 덜 갖고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해서 임차 버스를 한 대 더 올리게 됐습니다. 공용차 임차를 추가했다. 저는 노선을 추가했다는 말로 이걸 봐가지고 그 임차 버스를 하나 더 넣게 돼서 노선도 하나가 더 늘어나게 아니 송탄 돼요. 노선은 하나씩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인데 네, 하나 추가했다길래 하나인데, 네. 난 그래서 좀 헷갈려가지고 임차 버스를 추가를 했다 이 내용이네요. 송탄 노선을 거기에 적용시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그 인터넷 서비스 운영 이제 노 홈페이지 백업 시스템 교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내용 연수가 6년 경과했고 이 장애는 어떤 장애가 발생했었습니까? 작년 11월에. 요 시스템 원래 올해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 구입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작년 말 정도에 그 시스템이 장애가 났어요. 장애가 나갖고 현재 지금 유지보수 업체 그 제품으로 대체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장애가 나가지고 아예 교체를 예. 한 상태입니까? 예, 사용을 백업 못 장애. 합니다. 아. 그래서 올해 교체를 해야 그래서 돼요. 급한 상황이라. 네. 그럼 이 교체된 장비들은 어떻게 그냥 폐기 처분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폐기 처분을 해야 돼요. 다 폐기 처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읍면동 쪽은 전부 다 그 통장님들 그 뭐야 10만 원 상승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통복동에 지금 이거 뭐냐 이거 보조금 교부금이죠. 교부금이 내려왔나 봅니다. 이거 지금 어떤 사업을 할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사업은 그 경기도 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서 추경 예산에 편성 요구한 사항이고요.
시장과 통복천을 연계해서 그 스토리텔링 자원을 발굴해서 이제 지역 이미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그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2억 9천 정도가 이 조형물도 설치하고 통복시장에 네. 그런 비용 같은데 이것도 좀 뭐랄까 그 통복시장 뭐 상인회 이런 분들하고 의견 충분히 조율하고 그러시죠? 네, 협의한 사항으로 알고 협의해가지고? 있습니다. 예. 협의해가지고 좀 이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좀 괜찮은 그런 조형물들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소통하셔가지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김영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사업 설명서 20페이지 교육 청소년과예요. 지금 교육 경비 보조금에 대한 추경 예산이 와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올해는 교육 경비 보조금이 우리 평택시는 얼마 정도 잡혀 있어요? 예, 사항 설명서에 있는 87억 7,721만 9천 원이었습니다. 작년도는 얼마였죠? 작년에 비해서는 예, 일부 좀 줄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줄은 이유가 어떤 거예요? 대부분은 환경 개선 사업이 네. 예, 이제 작년에 저희가 한 64억대였는데요. 네. 올해 이제 36억대로 좀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줄어도 이상은 없는 건가요? 그 지난 연말 이제 저희 본 예산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일단은 저희가 환경개선 사업을 하면은 교육청하고 50대 50 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본 예산에 교육청에서 확보했다는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현재 다 매칭을 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14개 학교에 이제 지원이 결정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요번에 이제 보시면은 그 공사림 유치원 유학비 부분이 이제 감액이 돼서 네네. 그 부분을 환경개선 사업으로 이제 저희가 또 넣었습니다. 그게 그 도교육청에서 연말 예산을 확정하면서 추가 비용을 좀 확보했다 그래가지고 네네.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만 이제 이렇게만 돌려도 기존에 있는 거하고 하면은 충분히 대응은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환경 계산이 몇 프로 정도 지금 돼 있어요? 우리 평택시가 학교 그 환경 계산이 몇 프로 정도 거의 됐다고 생각하냐고. 그 아직도 많이 올해 남은 같은 건지. 경우는 그러니까 이덕까지 해온 누적으로 볼 때 근데 어느 이게 정도? 요즘은 이제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개보수 사업이 많다 보니까 네네. 개보수에 이제 매년 새로 생기기도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22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네. 현재 14개는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전에 같이 뭐 일괄적으로 뭐 성면을 해체한다거나 뭐 외벽을 한다 이런 거는 거의 없고 예, 그런 개보수로 부분은. 이제 접어들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전에보다는 부담은 덜하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네. 뭐 그런 사업 내용적인 측면으로도 네. 약간 사업비는 예, 조금씩 줄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전에 교육청과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신다고 그랬는데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 부분은 이제 하나하나씩 뭐 이게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한꺼번에 정리는 되게 어려운 그렇죠. 한꺼번에 부분이더라고요.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하나하나씩 하고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올해 본 예산에만 보셔도 교육경비 사업 중에서 전에는 각각의 개별 사업으로 주던 부분도 합쳐서 주면서 이제 운영의 효율성을 주고 전체적인 예산은 좀 정리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교육청하고 논의해서 이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번 분예산 때 우리 과장님이 그걸 해보시겠다고 하고 정리가 되면 보고 한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고 그렇게 하고 계시냐를 묻는 거예요. 예, 일단은 그래서 저번에 이제 자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예, 자료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 22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다문화 프로그램이 다문화 학생 한국어 교실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10개 학교에 150만 원씩 해서 하고 있는데 이쪽이 지금 초중고 학교가 어디 저 명단이 있나요 지금?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보통 그 다문화 한국어 교실 운영 지원은
이제 외국인들이 다니는 학교 중에서 이제 요런 선정을 한 거예요? 예, 선정을 그러니까 좀 많이 다니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 몇 명 정도는 아니고요. 이제 그런 학교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그 위에 있는 2개 초등학교에 6천만 원, 총 3천만 원씩 나가는 사업은 가장 그 다문화가 많이 있는 북부 쪽에 송신초등학교하고요. 서부 쪽에 도곡초등학교. 예, 이렇게 2개 따로 나가고 네, 있습니다. 이건 문화 프로그램이고 한국어 교실은 10개인데 이게 이 액수로 과연 할 수 있는 건가 해서 물어봐요. 이거 1년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 하루 종일 교육하는 부분도 아니고요. 이제 네. 중간중간에 한국어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수업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학교별로 약 150만 원 정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선생님들이 더 추가가 됐을 때 수당이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생각보다 수당 그렇게 정도라 예, 생각하면 한꺼번에 되는구나. 많이 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저번에도 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교육부 쪽에서 네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초등학교 쪽인데요. 네,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국적을 상관없이 초등학교에 다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별도의 랭귀지 스쿨까지도 이제 같이 논의는 하고 있는데 약간은 좀 미온적인 반응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쪽 얘기는 교육부 관련 지침들이 좀 개정이 되면 이제 그때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지만 저희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도 이런 다문화 관련 교실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잘 활용하면 저희 시에 앞으로 다가올 문제도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게 예를 들어 이게 약간 수당 정도라면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소통을 한다는 건 언어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충분히 특히 유치부, 초등부가 이게 좀 집중적이어야 되는데 여기에 초, 중구라고 써 있어 가지고 이게 고등학교까지도 이게 필요한 건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긴 해야 되겠지만 어느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이분들이 소통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게 왜 초중고까지가 대상이 됐는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요즘 중도귀국자라고 이제 표현을 네네. 합니다. 이제 저희 나라가 호적 제도가 없어지면서 어머니가 이제 그 귀화가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그 본국에 있던 자녀가 저희 나라 국적 취득이 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우리나라 국적이 취득이 되는 상황이라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오는 순간 중도귀국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희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경우는 당연히 뭐 잘하지만 중간에 들어오다 무슨 보니까 이제 말씀인지 알겠어요. 저번에도 설명 제가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수당 정도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물론 교육청에서 더 먼저를 선제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예산을 투여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그 아이들이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언어 습득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일단 질의했고요. 그 밑에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에서 이게 6개 학교가 선별된 거 아니면 전체 오케스트라가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예요? 그 그런 부분은 그 저희가 주는 부분이 6개고요. 네. 이제 그 교육청에서만 따로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사안과 담당자에 따라 자료가 공유될 때가 있고요. 네네. 이제 본인들 예산으로만 주는 경우에는 자료가 좀 공유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좀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렇게 이게 어쨌든 우리가 주는 건 6개라면 선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이 주는 부분, 우리가 주는 부분에 있어서 겹칠 필요도 없고 또는 전체 얼마인데 이렇게 그거 한번 예, 그 어쨌든 이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여기 표기되어 있는 모든 사업들은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네네, 결정이 물론이죠. 되고요. 예, 그 심의위원회 통과가 되기 전에요. 네, 저희가 자료를 교육청에다 보내서 네, 중복 여부나 이제 그런 부분은 예, 항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진로 진학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진로 진학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우리 체감하시나요, 과장님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진로진학 프로그램은 저희 창의체험센터에서 진행을 네, 했었는데 그 동안에는 이런 사업의 홍보와 신청을 또 학교와 교육청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받았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이제 막대한 예산이 쓰여지고 있음에도 일반 학부모님들은 다 이제 교육청에서 지원받는지 알고 계셔가지고 네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부터는 신청을 현재 다 저희 자체 사업의 경우에는 창의체험센터에서 받고 있고요. 네네. 다만 네네. 홍보만 학교를 통해서 홍보하고 예, 신청은 다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이제 했던 뭐 토요 진로 체험 같은 경우 이제 이번 3월에 가는 거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40명인데 현재 96명이 접수가 돼 가지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또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홍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네네. 앞으로는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27페이지 보면 진로 박람회 분야별 체험 부스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전에보다 그 부스를 전에 조금 더 많이 한다고 했는데 몇 개 정도 늘어요? 예, 그 요거 이제 본 예산 때 한번 설명드렸던 부분은 있는데요. 네. 이제 예산이 늘어나는 게 저희가 그 작년에 금요일과 토요일에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날 점심 때가 안 돼 가지고 각 부스에서 준비했던 재료들이 다 소진이 돼 가지고 좀 늦게 오신 분들이 이용을 못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올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보강 작업하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가 작년에 했을 때 미래첨단 산업 분야는 저희가 부스를 열 때 네. 좀 외부에서 초빙을 해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부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네,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그쪽이 제일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더 강화하면서 방송 크리에이터 이쪽까지 이번에 추가해서 운영할 그럼 계획입니다. 몇 개가 더 느는 거예요? 전체 한 100 부스는 한 100개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중에서 특화된 부스는 한 20여 개 정도까지 20여 개. 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하고 있는 데서 빼야 될 부분은 없나요? 예, 뭐 그렇게 예, 그렇게 많은 변동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그 하고 이제 사업 그 행사를 치르는 소사벌 레포츠 공원이 뭐 그 정도로 그렇게 공간이 뭐 아니, 뭐가 여유는 좀 문제가 있기 아니라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아이들이 좋아하고 더 미래적인 걸로 해서 추가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현재 있는 것도 좀 빼야 될 부분도 가르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일부- 고정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예, 그러고 나서 다른 걸 더 채우더라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산을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선별은 좀 더 촘촘히 더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저희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저희도 이제 조사를 했거든요. 그 네네. 당시에 해서 인기가 없던 부스 5% 정도는 자체적으로 지금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 프로그램 내용 좀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아, 전체적인 네, 거요? 전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몇 부스에 뭐 어떤 분야가 들어갔는지 그 좀 자료 좀 주셨으면 해요. 혹시 의원님 올해 할 거를 올해 말씀하시는 할 거? 거 아, 예, 그럼 최종 계획이 이제 수립이 아직 아직 안 돼서 예. 되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도 거를 그럼 주세요. 네, 작년도 제가 건 한번 있습니다. 예. 비교해 보려고 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토요 진로 체험이 이게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이 부분도 전과 지금이 달라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던 토요진로 체험은 저희가 이제 관내에서 많이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평일에는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다 보니까 이런 진로 체험이라든가 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주말을 이용해야 된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걸 관내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코로나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에 제약적인 부분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 모든 게 다 이제 비치되어 있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우리 관내에. 그래서 이번 진로 체험은 전체적인 진로 체험 대상자가 다 관외입니다. 그래서 2월에는 항공 관련 해가지고 다녀오고요. 3월에는 크리에이터 관련해서 이제 다녀오는 식으로 해서 뭐 경기권에 좀 국한이 돼 있기는 합니다만 그 아이들이 제일 관심 많고 저희가 이제 직업 선호도 조사까지도 23년도에 했던 데이터를 갖고 그래서 그 분야를 좀 선별을 했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관련 자료를 좀 더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일단은 이번 추경에는 1,550만 원을 요구하신 거잖아요. 컨설팅 상담 강사로 및 부스 설치비
여기서 교육청 부담금 추가 반영이라고 그랬는데 설명해 주세요. 예,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원래 이제 교육청 부담금이 1년에 약 6,750만 원 정도 들어오고요. 그거는 청소년 진로 박람회에 전액 투입합니다. 근데 요번에 도교육청에서 이쪽으로 1,550만 원을 더 확보했다고 하셔가지고 그 비용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진로 박람회는 2억 9,900이면은 전년 대비해서도 많이 늘려서 네. 이제 과감하게 하는 거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 입시 박람회 때 상담 부수가 부족하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많이 느꼈던 부분이라 요 1,550을 상담 부수를 대학 입시 박람회 때 상담 부수를 추가 운영하는 쪽으로 잡아가지고 했습니다. 여러분 1,550만 원만 투자해도 25개의 상담 부수 기존에 30개에서 25개가 더 늘어나서 55개까지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사업을 조정하고 합니다. 전에도 이 부분이 늘 좀 부족하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단 그분들이 와서는 충분한 컨설팅을 받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저희가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시고 저번에 하셨던 말씀처럼 정리 한번 하시면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유정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류정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공공청사 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건인데요. 최재형 의원님께서도 가볍게 질의해 주셨는데 그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야외 화장실에만 의무 설치를 하고 현재 올라온 이 예산에는 그 밖에 우리 공공청사에 추가 설치를 한다 81대 설치를 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산출 내역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제가 이해를 잘 하지 못해서요.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총 20개소에 81개를 설치하는데요. 예. 이제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그 제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245만 4천 원 정도 이렇게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개당? 이제, 예, 개당. 네. 개소당. 예. 이게 설치비인가요? 시설 설치비? 예, 설치비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유지관리비 포함해서요. 월 16,500원. 유지관리비는 이제 1년 동안은 무상인데요. 네. 1년 후부터는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그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1년간 무상이면 지금 현재 이 예산에 반영된 것은 245만 4,400원에 포함이 안 되었다. 유지관리비가 월 유지관리비는 포함이 안 되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제 이 설치를 하게 되면은 AS 기간이 이제 1년 동안은 AS를 예. 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시설비만 순수 시설비만. 예. 이건 제품입니다. 제품. 설치도까지 네. 포함된 제품. 그리고 조달 수수료 포함해서 네네. 교부금 2억 원으로 해서 재원으로 한다라는 내용이고 그러면 현재 지금 의회랑 시청 우리 공공청사 행정복지센터 20개소라고 되어 있고 임차 건물 및 청사 이전 예정인 9개소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네. 지금 현재 안중출장소도 이제 이전이 예정돼 있고 신평동, 세교동, 고덕면, 송북동, 신장 2동도 청사 이전이 예정돼 있고요. 용이동하고 동삭동, 고덕동은 현재 임차 건물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신규를 설치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반영을 해서 이제 새로운 건물에는 그때 반영을 하면 됩니다. 현재는 그럼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네, 현재는 이 비상벨은 공공청사 내 화장실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올라왔고 그런데 현재 근무하고 있지만 임차 건물 이어서 혹은 청사 이전 예정이기 때문에 9개소는 제외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 내용이?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일관성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저희가 청사 이전이 정확하게 그게 네.
어쨌든 일관성 있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청사 이전이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업체를 좀 잘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외에만 설치를 일단 의무적으로 하겠다라는 것도 분명히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했겠죠. 저희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엔 또 닫혀 있죠. 방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요번에 이제 그 수요조사 사항에는 의회도 좀 포함된 사항입니다. 20개소에. 네. 예. 개방형 화장실이기 때문에 야외에만 설치를 하도록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추가로 좀 이 건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청사 내에서 화장실 안에서 범죄나 이런 부분들 관련된 위험한 어떤 상황이 진행됐던 적이 뭐 경찰 신고나 범죄 신고가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저희가 이 지금 비상벨 설치 2억이라는 예산이 시민들의 세금인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설치하려는 이 모든 청사는 기본 방호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방호가. 그러니까 CCTV나 이런 부분을 다 거쳐야만 들어올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개방 밖에 외부에 이제 공원 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CCTV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어떤 범죄 사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설치되는 거고 지금 예를 들면 이렇죠. 여기에는 지금 청사를 임차한 건물 이외에 나머지 그러니까 이전 예정인 곳들은 외부인 곳들은 이제 설치를 하는데 오히려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지금 현재 뭐 어느 다른 타 동 중에 뭐 이렇게 뭐 용의동이나 아니면은 동삭동이나 외부 건물을 함께 쓰는 그런 곳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방호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안심벨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아까 유정화 의원님 말씀이 뭐냐면 의회는 기본 6시 되면은 락이 걸립니다. 다 문이. 그리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밤에는 외부인이. 그리고 낮에도 CCTV나 청원 경찰이 있고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설치가 필요하냐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 시의 각 산하기관들 외부의 건물을 쓰는 산하기관에는 이 벨이 있습니까? 없죠. 네, 파악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평택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개방형 화장실이 또 수십 군데가 있는데 그 개방형 화장실은 혹시 안심벨이 있나요? 그건 저희 이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 파악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만약에 그런 이 외에도 뭐 사각지의 어떤 외부의 화장실이나 위험 지역들이 설치가 다 된 상황이라면 그 다음은 청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외부에 노출된 위험들에 노출이 다 있는데 청사는 2중 3중에 이 방호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 또 이거가 과연 필요한가 지금. 그러니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비교했을 때 필요하느냐 이게 우선이냐는 고민이 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